안녕하세요, 만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폰 7을 2020년도인 지금도 사용을 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1이 출시된 지금까지도 아이폰 7 같은 경우는 휴대폰 대리점을 가면은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스마트폰 특성상 거의 공짜에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폰을 쓰고는 싶지만 부담이 돼서 쓸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아이폰 7을 많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2016년에 출시된 아이폰 7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쓸만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반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자의 상황에 따라서 아이폰 7이 정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폰 7에 대한 리뷰와 함께 제가 왜 아이폰 7이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7은 1334-750 HD 4.7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대해서는 아이폰 7에 큰 불만이 없습니다. 물론 화면이 크고 해상도가 높으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을 보는 데 있어서 나타난 수치 외에 실사용에는 아이폰 7의 해상력은 사용하기에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폰 11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이폰 7을 같이 사용을 해도 크게 해상도에서 화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CPU의 성능입니다. 아이폰 7의 경우 애플의 A10 퓨전 칩셋과 2GB의 램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CPU는 2019년에 출시된 아이패드 7세대에 탑재된 프로세서와 동일한 스펙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A10 칩셋은 현역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해봐도 크게 폰이 느리다거나 렉이 많이 걸린다 같은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어요. 심지어 요즘 출시되는 게임들 모두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외 하드웨어 특징을 살펴보면은 먼저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밑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 위에는 통화 스피커 부분에 스피커가 하나 더 달려 있어서 스테레오 스피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7부터 홈 버튼에 내장된 2세대 지문인식 센서 그리고 햅틱 터치 방식으로 변경된 점도 아이폰 7에 처음으로 적용된 기술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아이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폰 4, 5 시절에 물리식 홈 버튼은 계속 사용을 하면은 먼지가 버튼 사이로 유입이 돼서 홈 버튼이 고장나는 문제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홈 버튼 고장이 리퍼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리퍼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홈 버튼을 광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하지만 아이폰 7부터 햅틱 터치를 적용을 함으로써 더 견고한 홈 버튼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더 이상 홈 버튼을 광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홈 버튼만 보더라도 아이폰 6와 7의 차이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폰 7에서 홈 버튼과 함께 처음으로 시행된 외관의 변화가 바로 이어폰 단자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욕을 먹기도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의 스마트폰을 둘러보면은 이어폰 잭이 없는 스마트폰이 더 많고 이제 유선 이어폰보다 에어팟과 같은 무선 이어폰이 더 많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폰 7 출시 당시부터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호를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에게는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IP67 등급의 방수를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이폰 7의 카메라는 그냥 보통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현재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스펙이 너무 좋을 뿐 아이폰 7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4K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영상 촬영할 때 서브캠으로 아이폰 7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간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무난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야간 사진은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배터리를 가장 뒤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폰 7이 지금 사용하기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배터리였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7의 배터리 용량은 1960mAh로 그냥 그저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해보면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이폰 7에 iOS 13을 올린 탓일까요? 예전에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닳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그냥 배터리가 눈에 보이게
뚝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입니다.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아이폰 7을 2020년도 현재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폰 7의 장점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작고 가벼운 크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탈하는 아이폰의 배터리를 위해 보조 배터리를 챙겨 다닌다? 이거는 저는 아이폰의 크기와 무게가 가져다주는 장점을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아이폰 9이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폰 9이 $449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아이폰 7과 8은 단종이 될 겁니다. 엄청난 성능 차이 속에서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고 디자인 역시 거의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아이폰 7과 아이폰 8은 아예 단종이 될 거예요. 아이폰 7을 지금 구매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서 아이폰 9을 구매하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아이폰 7과 8은 대리점에서 구매할 때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출고가도 후두둑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아이폰 9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고 중고 매물 역시 아이폰 7 같은 경우는 10만원 초반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아이폰 7과 아이폰 8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7은 사면 안 돼, 아이폰 9 기다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좋아졌어요. 아이폰 7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가지고 싶은 우리 중고등 청소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아이폰 7을 사용을 하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서브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7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이폰 7은 실제로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유저들이 정말 많고 충분히 아직도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